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종아리가 붓고 아플 때 먹으면 좋은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시작은 이제 저희 남편과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남편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종아리가 자꾸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 부종이 심하지는 않았는데 이거 아프니까 이것 좀 먹으라고 제가 영양제를 건넨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안 먹고 그냥 주물러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하루, 한 일주일 전쯤에 이 영양제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이제 다음날 일어나서는 신기하게 다리가 아프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사기치는 거 아니냐,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뭐 우연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도 며칠 가까이 다리가 이제 안 아프니까 그제서야 진작 먹을 걸 그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다리가 가끔 너무 오래 앉아 있었거나 뭐 운전을 너무 오래 한다거나 뭐 오랫동안 서서 이동을 했다거나 이럴 때 종아리 통증이 1년에 몇 번씩 오거든요. 심하진 않지만 그럴 때 이제 이 제품을 먹게 되면은 많이 괜찮아져서 신랑에게 줬던 건데 참 처음에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요 피크노제놀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건 지금 제가 집에서 먹고 있는 거라서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 피크노제놀이라고 하는 거는 정맥순환을 개선해서 주로 종아리의 통증이나 부종을 가라앉혀 주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그러면 모든 종아리 통증에 이 성분이 도움이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운동 후에 나타나는 종아리의 통증, 이럴 때에는 마그네슘을 섭취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달리기를 한 후에 나타나는 통증이라거나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종아리 통증, 어떤 저림 증상이 같이 있다. 이럴 때에는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는, 즉 근육 경련 해소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을 보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인데요. 이론적으로만 따지자면은 마그네슘 결핍이 일반적인 시기에서 흔하진 않아요. 근데 요즘 너무 덥죠, 여름. 덥고 습한 이 여름철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신다거나 잦은 음주를 하신다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거나 하게 되면 체내에서 마그네슘이 소모되는 양이 증가하다 보니까 마그네슘이 결핍될 가능성이 있고, 이럴 때에 마그네슘을 보충하시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종아리의 불편감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히 여름철에 땀을 흘리고 났을 때에 종아리 통증이 많이 온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마그네슘을 선택하시는 게 더 나으시겠죠. 참고할 만한 연구를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제 2019년에 유럽 응용생리학회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소규모 연구이지만 그 내용만 참고로 좀 봐주세요. 이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마그네슘 시기, 그러니까 일반 시기에서 마그네슘을 적게 섭취를 하면서 취미로 달리기 하시는 분들, 러너분들이 일주일 동안 마그네슘 500mg을 섭취하고 난 후에 10km를 달렸을 때에는 섭취하지 않고 달렸을 때와 비교했을 때에 종아리 통증이나 혈당이 회복되는 게 더 나아지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외에 혈액학적 검사에서는 특별한 차이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 종아리 통증, 그 근육의 어떤 통증 관련한 것에서는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마그네슘이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포도당 대사나 염증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운동의 어떤 회복 과정에 이로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는 피크노제놀을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인데요.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어서 나타나는 종아리 통증 플러스 부종 증상이라면 이 앞서 소개해드린 피크노제놀과 그리고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 줄여서 센텔라 추출물이라고 할게요. 이것을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종아리의 부종과 통증 같은 경우는 다리 정맥의 판막 기능의 문제로 인해서 다리의 순환을 마친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혈액이 이제 정체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제 피크노제놀이나 센텔라 추출물을 섭취하시게 되면은 이 손상된 정맥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혈액이 다시 정상적으로 잘 이동이 되고, 그러면서 부종과 통증이 가라앉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메가3나 아르기닌, 은행잎 추출물들을 이런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세 가지 같은 경우가 전반적인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맥의
그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는 뭐 과학적 근거라던가 그리고 섭취 후의 반응에서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추천드리진 않는 점. 근데 만일 뭐 전반적인 혈액순환 문제로 전체적인 부종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뭐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크노제놀 같은 경우는요, 그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가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루 섭취량에 피크노제놀이 얼마가 들어있냐라는 것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기능성이 다른데요. 근데 이제 국내 제품 보시게 되면은 국내 제품의 어떤 라벨에는 피크노제놀 함량이 아니라 기능 성분으로서 표시가 돼 있어서 소비자분들이 피크노제놀 함량을 해석하시는 데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해석법을 말씀드리면 항산화만 표시돼 있다라고 한다면 피크노제놀이 50ml 정도 들어있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되고, 만일에 항산화 플러스 갱년기까지 표시되어 있다, 갱년기 여성 건강, 그러면 이제 60ml 정도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60ml 이상만 넣게 되면 두 가지 기능성을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그 최소 함량으로 넣게 되거든요. 근데 만일에 뭐 항산화랑 갱년기 여성 건강과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행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세 가지 기능성이 다 표시된다. 그럼 이 제품 100ml 이상 들어있는 제품이구나, 하루 섭취량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구 제품 같은 경우는 피크노제놀 로서 함량이 표시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해석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피크노제놀이 갱년기 여성한테 도움을 주는 거는 이제 갱년기에 그 산화적 스트레스 좀 증가하면서 여기저기 부종이나 통증 같은 뭐 근육통도 마찬가지 이런 게 증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완화함으로써 도움을 준다고 봐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과 연계가 없기 때문에 호르몬성 질환 있으신 분들도 좀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대표적 제품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텔라 추출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지금 일반 의약품으로만 허가가 되어 있고요. 이제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기능이 표시되지 않은 이제 부원료로 쓰이다 보니까 제품마다 함량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그 섭취 후에 결과가 완전 동일하지 않다 보니까 국내 어떤 특성상 센텔라 추출물은 그냥 일반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매하시는 게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크노제놀하고 센텔라 추출물, 그럼 뭘 선택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부종보다 통증이 더 심한 편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피크노제놀을 드시는 게 효과를 좀 더 빨리 보실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뭐 직업적인 연유 때문에 부종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때에는 센텔라 추출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격 면에서도 이 센텔라 추출물이 조금 더 저렴한 편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드시기에는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꼭 병원을 가셔야 하는데요. 특히 부종, 통증과 함께 다리의 중압감, 그리고 어떤 시린 느낌, 그리고 발바닥 통증까지 지속된다라고 할 때에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세요. 보통은 환자분들이 이제 바깥으로 혈관이 튀어나오는 게 보여야만 하지 정맥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상황이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피부에 가까운 만약 표제 정맥에 이상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혈관 내부에서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혈관의 모양이 보이지 않아도 다리에 어떤 중압감이 너무 심하다 이럴 때는 우선 병원 가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모든 치료가 어떤 시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약물로도 관리가 가능할 때도 있고 아니면 생활습관적인 조언으로도 관리가 가능할 때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운동 후에 나타난 어떤 종아리 통증이나 근육 경련이 더 불편하다라고 할 때는 마그네슘을 우선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기능을 빨리 얻고 싶다라고 할 때는 비타민 E가 섞여 있는 제품을 함께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비타민 B군 같이 추가하시면 일반적인 피로 관리에도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종아리 어떤 부종과 그리고 통증이 너무너무 불편하다라고 할 때에는 통증이 너무 심하다라고 한다면 피크노제놀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종이 심해서 장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센텔라 추출물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센텔라 추출물은 국내 특성상 약국의 일반 약품 구매하시는 게 실패 확률을 줄이는 데 도움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 어떤 부종과 통증, 그러니까 중압감, 다리의 시린 느낌, 발바닥 통증 이런 부분까지 너무 심하다라고 할 때는 그 가까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